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한국부모교육센터 이동순 소장입니다.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을 읽어주고 또 내 감정을 표현하고 하는 것은 평생을 두고 아이의 아주 중요한 능력으로 자리 잡습니다. 어릴 때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 부모가 무서워서 또는 부모가 너무 불쌍해서 또는 부모님이 바빠서 어떤 이유에건 간에 표현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포기하고 부모에게 맞춥니다. 그게 우리 착한 사람들이죠. 거절 좀 못하고 부탁 못하고 그래서 일은 언제나 혼자 다 하고 남 얘기 잘 들어주죠. 자기 얘기는 못하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참 법 없이도 살 사람, 참 순한 사람 그러지만 나는 나를 알죠. 내가 결코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속에서 엄청나게 싸움이 일어나고 사실은 자기도 너무 힘들고 감정 누르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아이들을 키울 때 착한 아이를 원합니다. 그냥 부모가 시키면 그냥 네 하고 말 잘 듣는 애들을 원하죠. 그 아이들은 사실은 망가진 아이들입니다. 망가져도 감정적인 얘기 망가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20, 30대가 되었을 때 정말 기뻐도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도 눈물이 안 나고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화가 안 나고 감정이 꺾어서니까 인생에 즐거움이 없어져요. 뭐 그렇게 슬픈지 기쁜지 무덤덤해져 버리는 거죠. 자기가 꼭 허수아비 같고 가짜로 사는 것 같고 복면을 쓰고 사는 것 같고 내가 누구인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 의견이 뭔지 네 감정 얘기해봐. 그 말이 참 힘듭니다. 속상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혼란 속에 빠지면서 관계에서 늘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착한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감정의 영역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감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아이들이 배운다고 했습니다.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한다. 두 번째, 내 감정을 진정시킨다. 그 다음에 남의 감정을 읽어줄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학교 아이가 또는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에 갔었을 때 왕따를 당하거나 또는 계속 친구와의 관계에서 빈정거리거나 아이가 까탈스럽거나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이 이 영역의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왕따를 당합니까? 그 아이가? 다른 아이가 건드렸을 때 그 아이가 나 싫어, 나 하고 싶지 않아, 하지 마 하고 자기 표현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죠. 걔들은 싫은데 아닌데 왜? 그러니까 애들이 얘는 만만하네? 그럼 화가 있을 때 걔들은 타켓이 되는 거예요. 괜히 길 가다가도 탁 하면 치고 있잖아요. 왜? 떨리냐? 하고 내가 화풀이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찍혀요. 자, 그러면 그 왕따를 시킨 아이는 뭘까요? 그 아이도 또한 화가 차 있는 아이예요. 그 아이는. 화가 있는데 부모한테는 못 대들고 만만한 애들 중에서 자기 편을 정확하게 하는 애들은 그 아이가 크든 작든 힘이 세든 관계없이 걔들은 또 못 건드려요. 힘이 있어도 자기 편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덩치가 있어도. 그런 아이들만 타겟으로 건드려서 쏩니다. 왜요? 사실은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이거든. 강자 앞에서 자기가 약한 자기 모습이잖아요.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하니까. 예.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왕따를 시킨 아이와 왕따를 당한 아이를 놓고 학교 선생님이 볼 때
둘 다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왕따를 당한 아이의 엄마는 걔를 혼내라고, 왕따 시킨 애를, 그 가해자를,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지 않냐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뭡니까? 그 아이처럼 엄마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집에서는. 그 엄마는 아이의 감정을 못 읽어요. 아이의 감정이 들리지도 않아요. 왜? 아이들 얘기 중에서 그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땐 들을 얘기가 없어요. 기껏 뭐 사달라는 거. 그거 없어도 뭐, 큰일 나? 뭐 그게 죽는 문제야? 친구하고 뭐 싸워도, 동생하고 싸워도, 그거 네가 그냥 참으면 되지. 나 그런데 이래가지고 엄마 왜 그 내 말 무시해? 뭐 무시해? 다 일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관점을 바라본다면 애 얘기 중에서 들을 만한 얘기가 없고 배려해 줄 것도 없죠. 철저히 부모 중심적인 거죠. 그런 부모들이 애들한테 막혀버려요. 소리 지르는 대로 해버리고 좀 화가 좀 안 나고 좀 편하면 잘해주고, 내가 감정이 안 좋으면 막혀버리고, 이렇게 했었을 때 이 아이들이 그 부모한테서 받은 화를 부모가 나를 대하는 것처럼 나도 친구들을 그렇게 대하는 거죠. 가해자의 문제입니다. 또 피해자의 문제이기도 하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똑같습니다. 그 가해자의 집안에 들어가 보면은 가해 집안에 누나는 또 피해자 아이처럼 자기 표현을 못할 수 있어요. 얘는 완고하게 과도하게 표현하고 얘는 과도하게 표현 못하고, 이 집안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둘 다 완고하든가, 애들이 둘 다 막 유별나든가, 아니면 둘 다 완전히 진루에 있든가. 양상은 다르지만 둘 다 공감의 영역에 제대로 된 부모하고 주고받고가 안 된 것의 결과입니다. 이 영역이 안 될 때, 자,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잖아. 자, 아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스킨십을 해요. 했죠? 스킨십 되면 애들이 뭘 한다고 그랬죠? 탐험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게 하는 거죠. 하게 하니까 뜻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네, 왔어요. 공감해 주는 거죠. 그 다음 아이가 뭔가를 잘 해낸 것을 가지고 부모들이 오, 잘했어. 그게 네 생각이야? 멋진 생각이다. 그렇게 한번 해봐. 동생한테 그런 데서 네가 마음이 속상해? 그래, 정말 속상할 수 있어. 근데 네가 동생을 때리지 않고 말로 한 것은 네가 마음이 컸다는 거야. 네 목소리 진짜 멋지다. 네 목소리를 들으면 다른 사람도 시원해질 거야. 야, 너는 이야기할 때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네 얘기가 쏙쏙쏙 더 잘 들리는데 이 그림을 네가 그렸어? 이 색깔 정말 잘 그렸어. 이것도 정말로 집이 살고 싶은데 멋진 집이야. 친구를 그렇게 도와줬어? 너는 마음이 넓구나. 네가 그걸 동시를 그렇게 써서 보자. 정말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단어는 너무 잘 선택했어. 네가 이렇게 뛰었는 거야? 발차기를 그렇게 잘해? 해봐. 보자. 우와, 진짜 발이 높이 올라가는데 힘이 세. 느껴져. 튼튼해졌어.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어떤 느낌을 느끼겠어요? 내가 좀 하네. 그래, 난 잘해. 난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아이가 자기 자신에 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해봅시다. 그래, 동생 그거 줬어? 동생 양보했어? 잘했어. 그렇게 해야지. 동생한테 그 마음을 가져야지. 그 친구 사귀지 말했잖아. 사귈까 안 사귈겨? 안 사귀지? 걔하고 영숙이하고 사귀어. 알았어? 걔 공부 잘하잖아. 시킨 대로 했지? 네, 해, 네. 그래, 말 잘 들어야지. 말 먹어 이거. 어이구, 잘 먹는다. 어이구, 우리 양반. 너는 머리가 똑똑해. 그렇게. 그 학원 갔다 왔어? 숙제했어 안 했어? 했어? 잘한다 그래. 방 치웠어 안 치웠어? 그거 갖다 버리라 그랬지? 버렸어? 잘한다. 아버지 빨리 데려와. 또 술 처먹고 또 이 양반 어디 있는겨? 빨리 찾아와. 갔다 왔어? 아버지 뭐라 그래? 들어온대? 그래서 잘했어. 자, 시킨 대로 잘했다고 칭찬받았어요. 그럼 아이는 어떤 느낌을 느낄까요? 나를 포기하고 맞춰야죠. 이제 그 착한 소리를 들으려면 맞춰야지. 거기에 내 의견이 좀 올라오더라도, 내 감정이 좀 올라오더라도, 아니다 싶더라도, 그래, 그냥 참고 한 귀로 넣고 한 귀로 흘려버리자. 그래, 뭐 그렇게 내가 할 필요가 있겠어. 사이 좋은 게 좋지. 그냥 엄마 기분 좋은 게 좋지.
뭐 굳이 부딪힐 필요 있겠어 하면서 내 감정과 생각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맞춰버리고 이제 어른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엄마를 눈치를 봤던 것을 남 눈치를 보는 거야. 아, 뭐 부딪힐 필요 있겠어. 아, 좋게 지내야지. 아, 뭐 이래도 뭐 저래도 뭐 어차피 뭐 가면 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얘기를 안 하고 포기해버리고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은 부글부글 끓어요. 부글부글 끓을 때 이 화를 어디다 퍼부어요? 집에 애들이 있잖아. 걔들한테 딱 퍼부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밖에서 옆집하고 싸워가지고 애한테 퍼붓고 남편하고 싸워도 퍼붓고 시어머니하고 싸워도 애한테 퍼붓고. 그래서 아이는 가장 만만한 대상이에요.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죠. 내 의견을 얘기해야 되고 우리 걸 주장할 때는 찍소리 못하는 아버지가 밖에 가서는 호랑이, 토끼, 집에 와도 애들한테 있잖아요. 막 쥐잡듯이 잡는 거야. 말 안 통하죠. 이씨, 하면서 폭력을 쓰고 무섭게, 어허! 그 대기를 쓸데없이 가야 그렇지, 옆에 내가 애들한테. 그렇게 해, 마! 술 받아와. 뭐예요? 싸우지 마. 너 빨리 가. 공부해. 자. 일방적으로 해요. 그럴 때 자식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거든. 두 가지 감정이죠. 하면 속으로 욕하는 분노의 감정과 두려워하는 무서워의 감정이 같이 공존해요.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또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던, 그죠? 막 반발하고 싶은 감정이 있잖아. 이것 때문에 일단 당시에는 아빠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맞추지만 아까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루기를 합니다.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왜? 그때만 모면하면 되잖아. 또 아버지들도 그죠? 화 푹 하면 그때뿐이잖아. 네, 할게요. 안 해버리죠. 미루기, 지연시키기. 앞에서만 네 하기. 그러니까 척하면 돼. 가면을 쓰면 돼. 앞에서만 그죠? 아버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지 최고죠. 밖에서는 내가 누가 날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해도 그 집안은 문제가 없는 거죠. 왜? 솔직한 감정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 엄마도 그러고 있잖아. 아버지한테 아이고 그래, 그렇게 해놓고 자식들 모아놓으면 아이고 나 아버지가 하면서 아버지 욕을 해요. 습관이 돼 있는 거죠. 그럼 밖에서 못 하잖아. 그러면 만일 그 집에서 큰 그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커서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밖에 가서 또 찍소리 못하고 집 사람들 잡죠. 여성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무서우니까 표현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성은 표현 못하면 감정이 남자보다 더 심하거든.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엄마하고 뒤에서 아버지 호박씨 깠었던 것처럼 이제 호박씨를 까는 거죠. 언제나 옆집에 그 501호 여자하고 화가 났어요. 말해요? 안 해요. 504호 만나주고 제가 어떤 줄 알아? 제가 그랬어요 하면서 막 시간 씹어버리는 거야. 그럼 감정이 어때요? 좀 해. 그런데 당사자하고 푼 게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 또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402호 가지고 또 씹는 거지. 또 씹고. 그래도 감정이 조금 남아있지. 왜? 당사자와 안 풀 거더라.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 거야. 그런데 이 여자가 돼서 말을 했어. 너 그랬다며 확 뒤집어지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왔어요. 3자 대면에 니 그랬다며. 난 그렇게 말한 적 없거든. 3자 대면에서 얘기를 풀면 대화가 돼요? 더 꼬여버리죠. 그런데도 이 여자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못 느껴요. 왜요?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자기 얘기를 남이 3자로 옮겼잖아요. 이거는 길길이 날뛸 일이야 또. 또 그거는 못 봐. 이것이 왜 만들어지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초등학교 여자아이들 중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뒤에 가서 다른 애들 씹고 말 옮기고 하는 거를 걔들이 문제라고 못 느껴요. 여자아이들은. 왜 그래요? 엄마가 삶으로 보여주고 있거든. 씹어라. 언제나 그죠? 엄마가 뒤통치는 거야. 할머니 씹고 있잖아요. 할머니는 직접 말 못하면서, 아버지한테 직접 말 못하면서, 아줌마한테 직접 말 못하면서 언제나 뒤에가 아주 군지렁 하는 거야. 이 군지렁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할머니도 그죠?
혼자 앉아가지고 옛날에 반시하면서 아유 내 발자국 하면서 나중에는 그 할머니가 습관이 돼가지고 혼자도 이제 입이 혼자 도도 돌아다니는 거지. 엄마도 그죠? 밥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막 하면서 계속 씹어요 혼자. 왜? 당사자에게 자기 표현을 못한 것이 만들어내는 문제점이죠. 공감이 안 됐을 때 나중에 드러나는 문제점들이에요. 그러나 실제 그 아버지를 우리가 어릴 때 그 아버지를 겁내하거든. 그러나 객관적으로 그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예요? 아니죠. 어떤 아버지예요? 날카게 짝이 없는 아버지죠. 사실은 폭력만 쓸 줄 알지 자식이 조금만 대화를 하면 쉽게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자아감이 거의 어른아이 수준인 거죠. 몸만 어른이고 심리적으로 안 컸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그 아버지 앞에 가면 떨어요. 말을 못해요. 맞을까 봐. 나이가 30, 40, 50이 됐는데도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거리감이 해결이 안 됩니다. 왜요? 아버지만 만나면 나는 40이 아니고 10대로 확 돌아가지고 그 감정이 확 살아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30, 40대 중에서 부모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명절에 시댁을 찾아가는 며느리 중에서 재미있고 즐거워서 찾아가는 며느리가 몇이나 될까요? 네. 근데 며느리가 아니고 아들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집에 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의외로 드물어요. 왜요? 우리는 시댁 사람들하고 가족과 만났을 때 1시간만 행복해요. 1시간만. 가는 길 1시간만. 만나서 1시간 딱 지나면 다시 잔소리 나오고 다시 간섭 나오고 부딪히고 그죠? 그러니까 남편 어떻게 해요? 적지에 부인을 홀로 두고 친구 만나러 가버리고 여자는 이 적지에 혼자 이 방패가 되어서 싸우고 그죠? 아니면 딱 만나고 각자 또 방으로 흩어져가지고 TV 봐. 시아버지도 맨날 오라고 전화해놓고 오면은 조금 있다가 친구 만나러 가버려. 그리고 갈 데 없네 해가지고 뭐 벌써 가니 하면서 그때 와가지고 있잖아요. 아 그럼 가지를 말든지. 안 그래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만 그래야 할 뿐 함께 있는 것을 서로가 사실은 불편해한다는 거죠. 이게 10대 때 그 경험이 내 나이가 40, 50, 60이 돼도 똑같이 재현되는 거예요. 고스톱을 쳐야 그나마 괜찮아. 고스톱을 안 치면 대화를 하면 엄마는 다시 신세탕 나오지. 아버지는 가르치려고 들지. 형제끼리는 어릴 때도 뭐 10대 때도 대화 안 해봤는데 뭐 지금 대화돼? 형 많이 번다미. 돈 얘기 빼면 TV 켜라 TV. TV하고 고스톱이 없었으면 우리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분열됐을 거예요. 그나마 TV와 고스톱이 침묵 가운데서도 그렇죠? 유지를 시켰는 거지. 공감의 영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가 많으면 형제가 대화를 합니까? 안 됩니다. 공감의 영역에서 부모하고 대화를 안 해보면은 자 우리 옛날에 애가 애를 키웠죠. 5씩 6씩. 그럼 누나가 윗사람이 밑에 사람을 키웠어요. 그럼 걔가 밑에 애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 사랑은 우리 했던 것처럼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 되죠. 그죠? 자 그 똑같은 10대 걔가 자기 부모한테 스킨십을 해본 적도 없는데 동생을 안아줄 수 있어요? 어버는 주겠지. 왜? 놀러 가려면 여기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실컷 놀다 보면 동생이 없어. 어디 저 빠져가지고 야 그러고 있고. 그죠? 애를 뭐 따뜻하게 뭐 눈길을 보면서 사랑스러운 내 동생아 돼? 안 돼. 공감 돼요? 그죠? 아빠한테 그죠? 콘진 뚜껑 패고 그죠? 소리 지르고 맨날 그 빨리 그 소죽 쏴. 그죠? 나무 해와. 동생 봐. 밥해. 빨래 해. 그렇게 막 잔소리 듣던 그 큰애가 동생한테 아 그래 네 마음이 속상하구나. 그래 힘들 거야. 돼? 칭찬 돼요?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같이 노는 거나 그나마 된다. 그치 기분 좋을 때. 그것도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버리면 그죠? 안 놀아. 그러니까 스킨십, 공감, 칭찬, 놀이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데리고만 있어 준 거지.
그러니까 애가 애를 사랑할 수 없거든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형제가 동생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누나가 키웠다 그래도 나는 너를 키웠는데, 그러니까 똥기저귀 갈고 먹여주고 그게 사랑을 줬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얼마나 유세를 떠는 줄 아세요? 어릴 때 한 1, 2년 키워준 가지고 평생을 막 써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키운 그 애가 그렇게 성격이 좋지도 않거든, 사실은. 왜? 정신은 안 컸는 거죠, 정신은. 사람은 먹여주고 재워주는 걸로 안 커요. 그건 짐승을 키우는 방법이죠. 사람은 정신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 이 영역, 스킨십, 공감, 칭찬, 놀이 영역을 못하니까 어른들이 애를 먹이는 거로 목숨을 거는 거야. 공감이나 따뜻한 스킨십의 영역을 안 채워주고 그 마음이 허하니까, 그럼 애들은 그 마음에 자기 가치, 자기 믿음에 비어진 걸 뭘로 채워요? 음식으로 채워요. 그래서 식탐이 많고 음식에 집착하고 막 먹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 장난감으로 채웁니다. 물건을 욕심이 많죠. 그래서 욕심이 많은 애들은 어떤 애다? 걔가 지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의 결핍이 물건으로 대신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지 못하면 어른이 되면 여자들은 온욕심. 그죠? 20대가 됐을 때 카드가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데 벌써 썼어 뭐. TV를 보고 안 되는데 여보세요? 2번 주문합니다. 하놓고 안 돼. 왜요? 스트레스를 그거로 풀거든. 남자들은 차를 바꾸는 거야. 계속 끊임없이 차를 바꾸면서 채우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경험하면 그게 단주란다고요. 사람이 어디서 사는가가 무엇을 믿을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패는 집안에서 컸으면 패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먹이는 집안에서 컸으면 먹이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스킨십, 공감, 칭찬이 없고 열심히 먹였던 집안에서 큰 아들은 결혼했을 때 부인이 날 사랑하는 건 뭐예요? 먹는 거 열심히 차려놓은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숟가락까지 다 놓고 나를 불러야 돼. 숟가락을 안 놓고 불렀어. 어떻게 이런 일이? 여보 오늘 늦어. 자기가 챙겨 먹어. 어떻게? 음식에 대해서 막 타박이 심하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근데 그 남자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저것이 짐승이지. 한 끼가 저렇게 무슨 목숨을 거냐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혼 10년이 지났는데도 남자가 그러고 있다면은 문제는 전혀 엉뚱한 곳에 있는 거예요. 뭡니까? 시어머니가 주는 사랑도 맛이 없었지만 그 부인이 주는 사랑도 맛이 없기는 매한가지였다는 거죠. 만일 그 부인이 10년 결혼하면서 남편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공감을 해주고 칭찬과 지지를 해줬다면 남자 밥에 안 매입니다. 자, 근데 상담을 받고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오늘부터 남편 출근 퇴근할 때 2번씩 꼭 안아주세요. 그 다음에 남편 하루에 칭찬, 메시지로 한번 직접 보고 한번 칭찬해 주세요. 그 다음 남편이 얘기할 때 그랬구나 고개 떠면서 해주세요 했거든요. 2주가 지난 뒤에 진짜 부인이 어떤 일 때문에 밥을 못하게 됐거든. 근데 남편 말, 아이고 우리가 라면쌀 먹으면 되지. 가. 그럼 반찬이 좀 줄어들거든요. 잘 먹어요. 그렇게 타박하던 그 남자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맛있는 사랑을 받으니까. 음식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안 되는 거지. 맛있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들한테 제가 아이들한테 공감을 해주는데, 공감은 힘이 있을 때만 되거든요. 자기 감정 통제가 돼야. 공감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칭찬이 있었죠. 칭찬인데 칭찬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뭡니까? 잔소리예요. 잔소리를 통해서 아이를 뜯어고치려고 하는 거죠. 공감을 통해서 감정을 읽어주고 감정이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한테 칭찬과 지지를 해줘가지고 아이가 하게끔 하는 것이 사랑인데,
칭찬도 오래 안 해봤잖아. 누가 칭찬해주면 아이고 놀려라 놀려라. 그냥 입에 하는 소리지 뭐. 이렇게 칭찬이 잘 안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안 받아봤으면 놀리는 것 같아. 칭찬을 내가 애한테 해주려고 남편한테 해주려고 하면 내가 척하는 것 같고 내가 아양 떠는 것 같고 자존심이 탁 상하면서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해야 돼? 그대 얼굴에 그게 써 있습니다 지금. 내 얘기를 왜 하시네 하고. 그래서 칭찬을 안 받았으면 칭찬이 진짜 안 되고 안 받았을 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때 우리가 잔소리로 아이를 고치려고 합니다. 잔소리는 사랑입니까? 그런데 잔소리를 하잖아. 나와요 저절로. 그렇죠? 왜요? 잔소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친정 조부 때부터 대물림되어 온 인간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친정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죠. 아 그만 좀 해! 이 할망구야. 그렇죠? 그런 말이 막 치밀어 나오지만 아이고 늙은 부모한테 내가 이래봤자 뭐 어쩔 거야. 아 알았어 엄마. 알았다니까. 아휴, 지금도 완전히 나를 애 취급하네 그냥. 감정이 올라와요. 맞습니까? 네. 엄마는 그래도 핏줄이라도 내가 용서를 해준대. 시어머니가 그러면 이제 뒤집어지죠. 뒤집어지잖아. 네. 아이고 아들 이렇게 춥다. 애는 옷은 똑바로 입혀? 다 너희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입혀. 네가 아는 게 뭘 아냐. 너는 그냥 배워야 돼. 다 널 위해서 하는 거거든. 사랑이십니까 이것이? 네? 아니야. 시어머니 진짜 내가 그 시어머니하고 인터뷰를 해봤다니까요. 시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왜 이렇게 며느리를 괴롭히세요? 아니 무슨 말이요. 며느리 괴롭히는 거 없어. 나 다 지 잘되라고 하는 거지. 아이 괴롭히다니. 아 그만하니까 진짜 내가 억울하네 이 양반아. 시어머니 진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쉽살 시키는 시어머니 100명을 불러놓고 조사를 해보세요. 쉽살 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 그 사람은 진짜 진실이라니까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위에서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일어나거라. 일어나. 좋은 말에서 말하는 일어나 빨리. 하나 둘 셋 일어나. 빨리 가 씻어. 씻어.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좀 확확 씻어 좀. 저거 입어 저거. 저거 입지 말고 저거 그거 입으라고. 안 돼. 입으라니까 그거. 빨리 숙제에서 안 했어. 내 글 줄 알았어 내가. 지금 맞아 그냥. 빨리 가 밥 먹어. 좀 콱콱 떠서 먹어 좀. 있는 것처럼. 밥을 세지 말고. TV 꺼. 밥 먹어. 신발 꼬기 신지 마. 신발 꼬기 신지 마. 어깨 펴고. 동생하고 같이 가야지. 중간에 빠지지 마. 학원 3시 바로 가.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갔다 왔어요. 빨리 가 씻어. 때려. 두 싸우지 말겠지? 해. 굴짝이 뭐냐? 숙제 공부 했잖아. TV 꺼. 떨어져봐. 방 치워 좀. 동생 싸우지 말자 주라 그랬잖아. 밥 먹어 빨리. 빨리 와서 먹어. 아니 먹어 그냥. 이것도 먹어. 이거 김치. 골고루 굴면. 대봐. 좀 먹어라 좀. 내가 너를 죽이냐 내가. 빨리 가. 씻어. 하나 둘 셋. 내가. 하여튼 이거는 맞아야 돼. 뚝 울지마. 하나 둘 셋. 울지마. 빨리 들어가. 누워. 둘이 말하지마. 눈 감아. 빨리 자. 자고 나면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아휴 이 어린 것을. 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내가 왜 이러나 몰라.
내일부터는 잘해줘야지. 다음 날이 됐어요. 일어나라. 일어나. 하여튼 이것들은 좋은 말로 해가지고 말이 안 먹혀 들어가요. 고집이 이러면 황소거지야. 빨리 나! 등짝 한번 때리고. 똑같은 날이 일주일 동안 반복됐어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매일 그 소리를 들으면 이제 잘해야지. 이제 결심했어. 됩니까? 안 돼요. 그런 잔소리를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한 달 들었어. 이제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제 스스로 해야지. 엄마 더 귀찮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됩니까? 안 돼. 그걸 한 달, 2달 해서 1년을 들었어요. 이제는 마음이 어때요? 열심히 해야지 돼? 그렇게 해가지고 6년을 들어서 그 애 나이가 세월이 흘러서 초등학교 3, 4학년 10살이 됐어. 이제 열심히 할까요? 왜 안 해? 왜 그러죠? 바로 그 아이가 지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내는 결론이잖아요. 얘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 얘가 고집이 세. 말을 안 들었어. 지 할아버지가 그래. 종자 탓이네. 핏줄 탓이네. 맞기는 뭐가 맞아요?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자, 그 아이가 그 잔소리가 왜 그렇게 아이로 하여금 망가지냐면 잔소리에는 너는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너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해라는 불신을 깔고 있어요. 잔소리의 말 자체가.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지는 거야. 내용은 나를 위하는 내용인데 기분이 나빠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쩔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것을 남편이 한다고 해봅시다. 남편이 부인에게 하는 거야. 잔소리를. 다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위해서 밥 좀 똑바로 해봐. 애들 먹을 수 있는 반찬을 해야지. 늘 이렇게 대충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아침에 내가 가고 나면 TV 보지 마. 좀 그 꽃꽂이 내가 신청했으니까 그거 갔다 오고 요리교실 갔다 오고 네가 밥을 하는 거니 소죽을 쏘는 거니 내 진짜 먹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그 다음에 아파트 그 아줌마 영숙이 엄마 그 만나지 마. 그 엄마들이 이상한 아줌마들이야. 사람을 가려서 해야지. 그 502호 그 아줌마 좋더라. 그 아줌마하고 사겨. 그 다음에 애들 갔다 올 때 쏘돌아다니지 말고 애들 집에 없을 땐 집에 있어. 너 왜 이렇게 돌아다니려고 그러냐? 엄마라는 사실을 까먹지 마. 갔다 왔을 때 그리고 체육복 좀 벗어라. 예쁜 옷인데 넌 대충 이렇게 가지고 보면 애들이 엄마 같은 느낌이 들겠니? 가지고 소매 입고 좀 예쁘게 입고 알았지? 그리고 아버님한테 전화 드리고 좀 다정다감하게 해봐. 다 널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저때 애들 왔었을 때 집 싹 치워놔. 내 들어올 때 그 집이 난장판이면 내가 들어오고 싶겠어? 그 다음에 저녁 때는 좀 이렇게 일품 요리가 나와야지. 맨날 된장찌개 이게 뭐야 이게. 사람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잘해봐 여보. 일주일 동안 그 잔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어때요? 내가 이 집안에 엄마로서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죠? 왜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안 들고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답답해서 말해요. 당신은 장모를 닮아가지고 고집이 또 고집이야. 좀 시킨 대로 해. 베란다에 쟤들 다 주고 가잖아. 쟤들 지금 저도 버리고 욕실도 좀 닦고. 이게 화장실 이게 뭐나 이게 여기 공용 화장실이나 이게 동네 사람들이 다 오나? 싱크대 봐 여기에. 안 쓰는 것은 좀 버리고. 겨울은 이미 하는데 왜 여름 옷이 아직까지 여기 앉아있냐? 광 좀 치워라. 여기가 쓰레기덤이지. 여기에 서울 시내가 다 여기다 갖다 버리지. 이제 좀 치우고 살자. 알았지? 열심히 좀 해봐. 그 잔소리를 한 달 동안 들었어요. 어때요? 이제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죠? 불끈불끈. 네? 나가고 싶다고요? 그게 바로 성격이 안 좋아서 그래.
뭘 자기가 잘못했으면 내가 노력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왜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 당신이 그 성격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앉아봐요. 니나 잘하세요. 내가 그래도 내가 참고 데리고 산다 내가. 오늘부터 내가 TV 끊었으니까 TV 아침 보지 마. 요리안 갔다 오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삼층 석탑은 언제 빠지려고 수영 다니고 알았지? 몸무게 10kg 빼. 그리고 했으면 그냥 내가 하겠다 하는 마음에서 끝까지 해야지. 작심삼일로 여자가 말이야. 그래서 잔소리를 들으면은 6개월 이상 들으면은 누구든지 싫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잔소리를 계속 아이들한테 하는 이유는 공감의 능력과 칭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왜? 마음은 급하니까. 잔소리가 더 심해지면 이제 매를 대기 시작합니다. 매를 대는 사람은 세 가지 이유에서 매를 댑니다. 첫 번째, 그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이유는 첫 번째, 이 사람이 쉽게 상처받을 정도로 자아감이 자기 도취적으로 약할 때, 아이가 좀 대꾸하거나 좀 들을 때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 그 화로 때려버리는 거죠. 두 번째, 아이를 빨리 고치려고 할 때, 급하게 빨리 고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내 뜻대로 막 조정하고 싶을 때 아이의 관계없이 매를 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매는 때리는 사람은 언제나 사랑의 매고 맞는 사람은 저주의 매입니다. 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잔소리와 매는 특히 만 3년 안에는 아이의 몸에는 절대 매를 대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3년 아직 자아 존중감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매를 댔을 때는 아이가 신체적으로 받는 것이 인격적으로 아이를 왜곡시키고 아이의 존재감을 손상시킵니다. 때려도 정말 때리고 싶어도 아이가 옳고 그르고 해야 되고 하지 말할 것 같은 도덕자아가 만들어진 만 5세 이상, 단호하게 할 때는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5세 이상이 되었을 때 그것도 벌을 세우는 거예요. 때리지는 말고. 애들 벌 중에서 여자애들은 제일 힘든 벌이 뭡니까? 5분 동안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남자들은 움직이지 말고 가만 벽 보고 있어. 왜? 남자들은 활동적이라서 이게 힘들고 여자애들은 입을 다루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실제 아이가 고통을 느끼는 거 가지고 벌을 주면 차라리 낫다는 거죠. 해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매는 되면 안 된다. 잔소리는 금방 끝쳐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감에 관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까 칭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과 공감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 믿음을 만들어 갑니다. 어려울 때, 내 뜻대로 안 됐었을 때, 아이가 좌절할 때, 그때 엄마가 감정을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해봐. 그래서 아이가 다시 도전합니다. 그리고 한 것을 잘했어 하고 칭찬합니다. 이것이 한두 번 가지고 안 되고 수천 번 경험이 쌓이면서 결국 아이는 결론적으로 어떤 엑기스를 가진다? 나는 하면 돼. 내가 잘 해낼 거야. 어려울 수도 있겠지. 잘 안 될 때도 있겠지. 그러면 또 한번 해보지 뭐 하는 그 느낌. 이게 바로 정신의 힘이라는 거죠. 이제 자아 존중감의 개념이 명확하게 잡히셨을 겁니다. 계속 또 반복합니다. 스킨십과 공감을 통해서 엄마가 아빠가 날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난 진짜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봐 하는 경험과 공감과 칭찬을 통해서 난 할 수 있어 라는 느낌. 이게 만들어지면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그 아이는 벌어먹고 살 뿐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스카이를 나와도 사회가 적응을 못할 수 있어요. 왜? 공부는요, 그 아이가 무서워서 공부를 냈건 인간관계가 힘든 거야. 친구관계 더 어려워. 그럼 차라리 공부하는 게 편해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냥 걔는 그냥 읽으면 다 읽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원서를 가지고 쭉 그냥 지나가. 몇 페이지에 몇 줄에 뭐가 있는지 다 기억해요. 그 사람 본인 말하기를 사진 찍듯이 그냥 외워버린대. 머리가 탁월한 사람들. 저는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나는 몇 번 해도 까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해서 했다고 치더라도 공감의 영역이 안 돼 있으면 감정 교류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역이 안 되면 친구 관계 어렵죠. 회사 동료 관계 어렵죠. 공감을 해서 위로를 안 받으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압도당해버리거나 그걸 과장해버리거나 하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칭찬을 안 받아봤으면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안 됩니다. 스킨십이 안 되면 사람이 따뜻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모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 직장 들어가도 스카이를 나와서 연대, 이대, 고대를 나와서 칼스를 나와서 들어가더라도 오래 버티지를 못하거나 그것도 추락해서 딴 데로 가면 재기가 어려워요. 사업 쪽쪽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머리만 좋지 자아존중감이 꽝인 거죠. 서울대를 나온 것이 그 사람에게 자기 믿음을 키울 수 있어요? 그거하고 관계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자기 믿음은 삶 속에서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아이가 어떤 사이도 내가 잘해낼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서울대는 뭡니까? 하나의 타이틀이죠. 그냥 자기 공부했다는 표식이잖아요.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도리어 심각하게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모는 아이들에게 자아존중감을 키워줍니다. 맛있는 사랑인 거죠. 네. 질문 받겠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다 표현한다면 다른 아이들에게 불편을 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래요. 아이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좀 이기적일 것 같고 자기 중심적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왜곡했냐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화를 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이래서 나는 속상해. 난 이러는데 난 불편해. 난 이렇게 해서 사실 답답했어. 라고 정확하게 또박또박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것을 난 그래가지고 화났어. 내가 정말 미치겠구나. 하고 고래고래 지르면서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긍정적 감정도 있고 부정적 감정도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아이들이 속상해할 때 네가 그것을 되게 갖고 싶었구나. 네가 그거 사고 싶었어. 그래, 진짜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 하고 마음을 알아줄 때 실제 그것을 사냐 안 사냐에 관계없이 애들 마음이 채워져요. 알아주는 거. 실제 내가 화나고 속상한 것을 상대가 모를 수도 있어. 또 내 오해일 수도 있죠. 하지만 말로 정확하게 딱 표현을 할 때 감정이 반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표현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회생활이 사실은 훨씬 더 잘 돼요.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두려워한 것은 내가 표현했을 때 관계가 틀어질까 봐, 더 안 좋아질까 봐, 더 싸움이 크게 일어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느낌은 우리가 부모의 관계에서 어릴 때 아버지 그렇게 해서 나 사실 속상해요. 나 사실 이렇게 해요. 나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모가 그게 뭐가 힘든데 내가 더 힘들지. 아이고 이것들이 받아주니까 이제 유세를 떠내면서 부모들이 막 엎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런 경험들이 조그마하고 크고 쌓이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더 안 좋아지는구나. 내가 차라리 얘기를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는데 얘기해가지고 일이 커졌다. 다시는 얘기하지 말아야지 하는 경험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언제나 꼬이더라. 그 경험이 있죠. 아니면 엄마가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사실 힘들어서 하니까 아버지가 막 더 화를 내고 엄마가 안 받아주니까 막 과거에 다 끄집어냈는데 싸움이 더 크게 일어났어요. 그것을 수십 번 보면서 자식 또 느끼는 거죠. 참는 게 낫지 속 얘기하면 안 좋더라. 우리 개인의 경험이에요, 사실은. 네. 또 다른 분. 저는 아이들에게 봤을 때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다른 집 아이들은 잘나가만 보이는데 저희 아이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건지. 다른 아이들 보면 다 잘나 보이고 우리 애를 보면 부족함이 보여요. 아이들은 나의 거울입니다.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애들이 부정적으로 보여요. 사실 내 모습이거든.
자기를 좋아하는 엄마가 아이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그 자아 존중감은 대를 이어서 세습이 돼요. 엄마가 자아 존중감이 낮아 있으면은, 자아 존중감이 낮다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보시면 되죠. 뭐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나는 혼자야, 외로워.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믿음 뭐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난 못해. 난 죽을 거야. 내가 안 될 걸. 이게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역시 낮았을 때는 스킨십, 공감, 칭찬, 놀이를 충분히 애한테 줄 수가 없죠. 그러면 당연히 애도 대할 때 내가 잔소리하거나 간섭하거나 화를 내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일을 하면서 그냥 피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애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엄마의 자아 존중감과 아이의 자아 존중감은 비례하기 때문에 아이가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근래 부정적이구나 하는 걸 보면 돼요. 실제 아이가 좀 문제점이 보이더라도 엄마 감정이 기분 좋은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하면 애들이 또 분위기가 또 싹 바뀌어요. 왜요? 애하고 있었을 때 엄마가 감정이 안 좋으면 그날따라 애가 칭얼칭얼거리고 매달리고 징징징거리거든. 근데 내 기분이 좋을 때는 혼자도 잘 놀아. 왜요? 아이의 날씨를 결정하는 것이 내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이와의 관계에서는 애를 문제시하지 말고 지금 아이하고 내하고 관계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체크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